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 단순히 돈을 얼마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은퇴 중산층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내가 가진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이 결정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 돈 걱정을 하는 삶이 아니라 매달 500만 원의 연금으로 마음 편히 사는 삶이 진정한 성공한 노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선생님들께서는 매달 50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살, 즉 진짜 은퇴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돈, 이걸로 과연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은행 통장에 찍힌 목돈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편안한 노후는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그리고 건강하게 인생의 황금기를 즐길 수 있는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정보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김 부장님과 박 차장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같은 회사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맞으셨습니다. 먼저 김 부장님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분이셨습니다. 강남에 시가 20억 원이 훌쩍 넘는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고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도 제법 두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 부장님은 이제 평생 발 뻗고 주무시겠다며 부러워했죠. 은퇴식 날에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반면에 박 차장님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은퇴를 맞으셨습니다. 김 부장님처럼 비싼 아파트는 없었지만 수도권에 대출 없는 자가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퇴직금은 대부분 연금으로 전환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차장님을 보며 저렇게 목돈도 없이 괜찮을까? 라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두 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김 부장님은 요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계십니다. 아파트 가격은 올랐지만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니 목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는 부담스러운데 고정적인 수입은 기초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입니다. 친구를 만나 밥 한 끼 사는 것도 망설여지고 손주들에게 용돈 한 번 시원하게 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고민 끝에 비싼 아파트를 팔고 변두리로 이사 갈까 생각하지만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나기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20억 자산가라고 부르지만 정작 본인은 하루하루 돈 걱정에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한편 조용히 은퇴했던 박 차장님은 매일 아침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박 차장님 통장에는 매달 약속된 날짜에 어김없이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에서 150만 원, 퇴직연금에서 150만 원,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부어온 개인연금에서 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돈은 박 차장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리고 일부는 아내에게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매달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에게 기분 좋게 밥도 삽니다. 손주들이 오면 맛있는 것을 사주고 용돈도 넉넉히 줍니다. 박 차장님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여유와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선생님들, 이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누가 진짜 부자로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은퇴 중산층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내가 가진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이 결정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 돈 걱정을 하는 삶이 아니라 매달 500만 원의 연금으로 마음 편히 사는 삶이 진정한 성공한 노후입니다. 그렇다면 박 차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5층 연금 시스템을 이해하고 평생에 걸쳐 차곡차곡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5층 연금의 비밀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연금 시스템의 가장 튼튼한 1층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내가 낸 돈도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믿을 수 있냐고 걱정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을 하나의 거대한 품앗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일할 때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 국민연금이라는 공동의 창고에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러면 지금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그 창고에서 매달 곡식을 꺼내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은퇴하면 그때의 젊은 세대들이 채워넣는 곡식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가를 반영해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냈던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은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제가 그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었다면 이자는 거의 붙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가 냈던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해서 연금액을 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줍니다. 짜장면 값이 오르면 제 연금도 그만큼 더 오르는 셈입니다. 이런 상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박 차장님은 이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한 번도 국민연금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내 노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며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 매달 150만 원이라는 든든한 기초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이나 추후 납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서 연금액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상담만 받아보셔도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 노후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몸담았던 회사가 마련해주는 노후 자금입니다. 과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김 부장님처럼 말이죠. 하지만 목돈은 씀씀이가 커지기 쉽고 자녀 결혼이나 사업 자금으로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소중한 돈을 직원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과 확정기여형 DC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확정급여형 DB는 내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돈을 굴려서
나중에 저에게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근속연수만큼의 돈을 책임지고 주는 겁니다. 돈을 굴리는 주체도 회사고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유리하고 보통 월급이 계속 오르는 대기업 직원들이 많이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DC은 회사가 매년 제 월급의 일정 부분 보통 112을 제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굴리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을 돈이 크게 늘어날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그냥 회사가 돈을 넣어주니 알아서 되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부분의 돈이 그냥 예금과 같은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품에 잠자고 있습니다. 1년에 12% 남짓한 이자만 받고 있는 셈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박 차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꼭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텃밭을 가꾸는 농부처럼 자신의 돈이 어디에 심겨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전체 자산의 70%는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에 넣어두고 나머지 30%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펀드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물론 주식형 펀드는 위험할 수 있지만 1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고 꾸준히 투자하면 단기적인 손실을 극복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퇴직연금은 회사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책임질 두 번째 월급이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가꾸지 않으면 누가 가꿔주겠는가? 이 작은 관심과 노력이 30년 동안 쌓이자 그냥 예금에만 돈을 넣어둔 동료들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퇴직 시점에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달 150만 원씩 쪼개받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김 부장님처럼 목돈을 한 번에 잃을 위험도 없애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디에 잠자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돈이 일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3층,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이것은 국가도 회사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의 의지로 준비하는 노후 자금입니다.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이 우리 몸의 뼈대와 근육이라면 3층 개인연금은 우리를 추위와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두툼한 외투와 같습니다. 이게 있어야 비로소 노후가 풍족하고 여유로워집니다. 개인연금도 종류가 참 많아서 헷갈리실 겁니다.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주로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낸 돈에 대해 약속된 이자 공시이율을 붙여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최저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이만한 상품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취급하는데 특히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성에 더 중점을 둡니다. 다양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 ETF에 직접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도 따릅니다. 박 차장님은 젊었을 때부터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했습니다. 그는 매달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절반은 안정적인 연금보험에 나머지 절반은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마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박 차장님도 처음에는 멋모르고 은행의 연금저축 상품에만 돈을 넣어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
10년이 지났는데도 돈이 거의 불어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이자가 너무 낮았던 것이죠.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이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마치 이사를 가는 것처럼 은행에 있던 내 연금 계좌를 통째로 증권사로 옮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세금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박 차장님은 이 제도를 활용해 잠자고 있던 자신의 연금, 자산을 증권사로 옮겨 유망한 펀드에 분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흐르자 그의 연금 자산은 은행에 그냥 두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가입한 금융상품은 평생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금리 환경이 바뀌면 우리도 그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몇 %인지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너무 낮다고 생각되신다면 박 차장님처럼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시켜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박 차장님은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튼튼한 3층 집을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달 500만 원이라는 월급 같은 연금을 받는 마음 편한 은퇴 중산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젊을 때 저런 준비를 못했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혹은 나는 자영업을 해서 퇴직연금도 없는데 어떡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이 3층 건물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줄 두 개의 히든 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4층과 5층입니다. 4층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김 부장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는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돈 걱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과 이자를 집값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집값이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남는 돈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서 받은 연금이 더 많아지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자녀들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험은 국가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집니다. 이것은 정말 마법 같은 제도입니다. 깔고 앉은 재산인 집을 매달 나오는 현금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님이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지금처럼 돈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아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매달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는 것과 내 집에서 당당하게 내 연금으로 살아가며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 중 어떤 것이 자녀들을 더 위하는 길일까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의 집을 물려받기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기를 더 바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5층입니다. 이 5층은 돈으로만 살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연금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비재무적 연금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육연금과 정서연금입니다. 먼저 근육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매달 500만 원,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들 내 몸이 아파서 거동조차 힘들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여행은커녕 동네 공원 산책도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걷고 일어서고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한번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쳐 그대로 누워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연금이란 바로 이렇게 소중한 근육을 잃지 않기 위해 젊을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저축해 놓는다는 개념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를 빠르게 걷는 것, 아파트 계단을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 올라가는 것, 텔레비전을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근육을 지켜줍니다. 박 차장님은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하기 위한 근육 연금을 붓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 몸을 움직여 근육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서 연금입니다. 은퇴 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떠나고 나면 매일 보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뜸해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덩그러니 배우자와 둘이 남거나 혹은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밀려오는 고독감은 그 어떤 가난보다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정서연금이란 바로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관계의 끈을 만들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저축하듯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서연금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일이라도 고맙다고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정서연금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잘해주려고 하면 어색하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가꿔야 합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함께 만나 식사하며 지난 시절을 추억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활력소가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박 차장님은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함께 난을 치고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젊을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든든한 정서 연금이 있었기에 그의 노후는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풍요롭고 걱정 없는 노후, 은퇴 중산층의 삶을 위해서는 5층짜리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1층은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 국민연금입니다. 2층은 회사가 마련해주는 고마운 선물, 내가 주인이 되어 잘 가꿔야 할 퇴직연금입니다. 3층은 나의 의지로 쌓아 올리는 든든한 외투, 개인연금입니다. 4층은 깔고 앉은 집을 매달 나오는 현금으로 바꿔주는 마법, 주택연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층은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육연금과 정서연금입니다. 이 5가지 연금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입해서 조회를 신청하시면 며칠 뒤에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1층, 2층, 3층 집을 각각 얼마나 지어 놓았는지 설계도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면 추후 납부를 알아보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면 투자 상품 변경을 고려해보고, 개인연금이 아직 없다면 소액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10년, 20년 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김 부장님처럼 자산은 많지만 매일 돈 걱정에 한숨 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박 차장님처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으로 마음 편히 웃으며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우리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자유인 노후 또는 자유인 노인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